예, 피고인이 일어나셨고요. 예,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은 현재 수감 중이므로 수감시설의 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게 국민의힘이 497억 원을 지금 토해내야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입장이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 가능할까?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은 당선 무효가 되는 게 맞고 당연히 허위사실 표현해야 공표가 되죠. 되게 굉장히 세잖아요. 그럼요. 예. 그간의 대법원 판례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를 보면 예. 그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거 사실은 그 두 가지만 특검이 기소했다는 거지. 윤석열 거짓말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 그거는 너무나 입증이 쉬운 거짓말 아니에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자기 처가나 부인과 관련한 그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10원 한 푼 예, 뭐 손해 준 게 없다. 주식도 뭐 손해를 본 거지. 뭐 주가 조작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모함이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채널A 조작 사건이나 뭐 여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무슨 고발 사주 이런 거 관련해서 뭐 괴문서 운운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이런 짓들을 다 했는데 그것들이 기소만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완전히 배제되는 배경 사실로서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당선 무효가 되는 게 맞고 이런 자를 당선 무효를 시켜야지 다음에 저런 자를 또 뽑아놓고 또 탄핵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된다. 그런 역사적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영부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원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만 선고를 받으면 1심에서 예. 이제 물론 최종까지 가야 되겠지만 3심까지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관심이 큰 사항인데 지금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씨가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최근에 말을 바꿨습니다. 예. 전성배를 만나긴 했는데 무속인인 줄 몰랐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당시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서울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예. 앞으로 이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윤우진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진즉 공개가 된 사안이라서 예. 그거는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고 해명도 못 할 거예요. 여러 관련해서 드러났고 윤우진 씨가 당시에 보였던 모습이 수사가 착수되니까 도망갔거든. 예. 그러고 나서 들어왔는데 체포 구속돼가지고 또 바로 석방됐어요. 그리고 또 무죄까지 됐다고. 그래서 정년퇴임을 하면서 퇴직금까지 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나중에 다시 재수사가 돼가지고 구속되고 처벌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뭐 전성배 씨 관련해서는 그게 본인은 뭐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빠져나가 보려고 한 건데 사실상 자백한 거죠. 내가 거짓말했다. 뭐 예. 이런 거고. 그러니까 뭐 그걸 피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 유감인 것은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 뭐 저 서울대를 나왔다. 뭐 이런 소리들 윤석열이 뻥친 거 많은데. 예. 그다음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누구한테 저기 1인 매매했다가 속은 거다. 그러면서 당시에 공개한 주식 통장은 일부 아주 이상한 것만 공개하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거짓말한 게 엄청 많았죠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 기소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2차 특검에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지 뭐 거기에 김건희 주가 조작 정도만 포함이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구약 그걸 웬다는 거 그거는 확인이 가능한데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재판정에 불러내가지고 한번 외워보세요 하면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빠져나가려면은 예. 나는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내 앞에서 일부를 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내 앞에서 뭐 한 3분 정도 외웠는데 나는 네. 그걸 전부 다 외운 것처럼 알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내가 바보라서 나는 그런 줄 알았다. 구약이라는 게 뭐 외우면 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어거지를 써야 돼요. 근데 구약이 분량이 그게
성경책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지 않아요? 안 읽어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신약은 조금 있고 성서 그 얇은 종이로 그게 얼마나 두꺼워요. 예. 그걸 다 외운다니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항상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변호인과 상의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끔씩 판사들이 받아주면 결국 우리가 나오는 게 그 말이 있잖아요. 법꾸라지. 예. 그렇죠.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궁리를 만들고 그걸 변호사들이 설득을 해서 판사가 받아주면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법을 예. 공부하고 법을 안다는 자들이 얼마나 법을 이렇게 오남용하는지. 그러니까 법꾸라지라는 말이 쓰인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 윤석열 정부의 행태 또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이제 이명박 때부터 어찌 보면 좀 회자된 얘기긴 한데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착각하고 환상을 갖고 있었던 법조라는 집단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어서 윤석열의 공로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특검이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3심까지 가가지고 이제 100만 원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397억 원을 다 토해내는 거죠. 네, 정당사에서 정말 처음인 일 아닙니까? 이게 희한한 게 예. 그 소위 수구 족벌 언론이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걸 제목으로 기사를 많이 쓰던데.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쫄리는 거예요. 이게 397억을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선거법 위반 얘기하면서 이거 다 토해낸다는 얘기 저도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었는데 400억을 마련하려면은 어디 가서 누구 뒤통수를 때려서 강도를 해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망하든지 이제 두 길밖에 없는 건데 건물을 팔면 되잖아요. 아마도 저기가 되면은 이제 유죄 확정될 것 같으면 건물 팔고 당명 바꾸고 이제 그 빠져나갈 법꾸라지 짓을 또 할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망해야 되는 당인데 저것 때문에 어차피 망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해산하자. 뭐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극우 세력한테 그 성금이란 몫으로 돈을 거둘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 그렇죠. 당을 살리자 뭐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뭐 누구야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100억을 모아야 된다고 1000만 원 1억씩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여하튼 뭐 돈이 많은 집단이니까 뭐 알아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든지 근데 또 그만큼 돈을 아까워하는 집단이니까 예. 윤석열한테 다 떠넘기지 않을까